안녕하세요. 이제 올해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드는 생각이 올해도 역시 또 별 생각 없이 살다가 한 해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오늘도 또 별 생각 없이 내년 2023년이죠. 내년 메이저리그에서 큰 이슈가 될 만한 5가지를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예언이니까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내년에 생길 수 있는 메이저리그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예언은 내년 3월 9일부터 시작하는 WBC, 즉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사실 직접적인 MLB 이야기는 아니지만 MLB에서 뛰고 있는 혹은 앞으로 뛰게 될 선수들, 예를 들어 한국의 이정우 선수 같죠. 그들에 대한 경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A, B, C, D 조로요. 한국은 B조에 포함되어 일본에서 8강으로 가기 위한 1라운드 경기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예상은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조 2위를 하고 8강에 가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것 같으세요? 제 생각은 한국이 중국은 이긴다. 체코도 이긴다. 그럼 호주가 문제인데 호주와는 3월 9일 낮 12시 경기더라고요. 일본하고 다음날 저녁 7시에 경기를 갖게 되고요. 한국이 그래도 8강에는 가야죠. 일본하고의 경기는 많은 분들이 워낙 라인업이 좋아서 특히 오타니까지 포함한 일본이 쉽게 한국을 상대로 이길 것이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한국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뭐 언제부터 일본의 라인업이 약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치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때도 이겼잖아요. 요즘 오타니를 포함해서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이 많으니까 한국의 전력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본 일본 선수들의 실력이 오타니를 빼면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선수로는 당연히 오타니와 이번에 루키로서 외야수 골드그러브를 수상했던 스티브 커는 정말 조심해야 할 거지만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 합류하기로 한 한국계 선수 토미 에드먼도 2루수 골드글러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꿀릴 것 없잖아요. 2루수로 김하성 선수와 호흡만 제대로 맞춘다면 내야는 별로 걱정이 안 되고요. 이정우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대한민국이 1위로 8강에 간다. 그리고 나서 A조의 1, 2 팀들 중 하나인 뭐 네덜란드나 쿠바와 만나게 되는데 4강은 무조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도 이겼는데 뭐 까짓 거. 그리고 나서 미국이나 도미니카 공화국과 만나게 되는 4강전은 뭐 10가지 하죠. 아무튼 이 예언은 다른 것들보다는 빨리 결론이 나서 욕도 빨리 먹을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예언. 2023년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이슈가 될 만한 선수나 이야기를 꼽으라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오타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 없겠죠. 특히 2023 시즌을 마친 후에 FA가 되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텐데요. 지난 시즌 소토가 샌디에고로 트레이드 되는 것만 해도 현지에서의 반응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야기거리가 넘쳐나는 오타니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벌써부터 계약 총액이 4억 달러니 5억 달러니 하면서 아직 열리지도 않은 2024 FA 시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나오는 보도 중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만약 다음 시즌 에인절스의 성적이 예상 밖으로 낮다고 하면 오타니가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메리칸 리그 서부도 휴스턴, 시애틀 그리고 텍사스까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타니와 트라웃을 데리고 있는 에인절스가 낙오가 된다면 차라리 오타니를 풀어주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메이저 입성 후 5년간 인기만 누렸지 실제 선수의 입장으로 플레이오프에 나가본 적이 없는 오타니한테도 그렇고요. 플레이오프에 나갈 팀들 중에서 만약에 팜을 들어 엎을 수 있고 넉넉한 자금으로 나중에 오타니와 계약을 할 수 있는 팀들 중에서 이런 트레이드를 요구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두 팀, 다저스 그리고도 빚을 내서라도 데려갈 팀들이 넘쳐나겠죠. 못 데려오는 팀들이 바보죠. 지난 시즌 소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오타니의 트레이드 한번 예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LA 다저스가 지난 시즌 성적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111승을 하고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샌디에고에게 패하고 말았죠. 근데 이번 오프 시즌에서 많은 선수들을 잃었어요. 트레이 터너, 벨린저, 타일러 앤더슨, 앤드류 히니, 크리스 마틴, 그리고 팀의 리더였던 저스틴 터너까지요. 대체 선수로 현재까지는 JD 마티네즈와 신더가드 정도가 전부고요. 현재로 보면 플레이오프에 간다고 해도 다저스의 기준에서 보면 아주 만족할 만한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은 내셔널리그 서부 팀들을 상대로 거의 그냥 먹었다고 봐야 하지만 이번 시즌은 지구내 팀들과의 경기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영향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요. 제 예상은 다저스 팬들이 많은 한국에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다저스가 와일드카드에도 들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저스 플레이오프 진출 못한다. 근데 트레버 바워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예언. 이번 시즌 심하게 전력 보강을 한 지구팀들을 살펴보면 내셔널리그 동부와 아메리칸 리그 서부를 꼽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내셔널리그 동부가 아마도 내년 전체 메이저리그를 통틀어 가장 치열한 지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틀란타, 매츠, 필라델피아 이 3파전에서 서로의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봤지만 결과는 역시 7월 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어느 팀이 누구를 데려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티브 형님이 좀 이성을 더 잃으셔가지고 오타니까지 데려올 수 있다면 내년 월드 시리즈는 볼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내셔널리그 동부는 매츠가 1위. 아메리칸 리그 서부도 텍사스가 선발 투수들을 마구 보강하면서 오클랜드를 제외하고 현재 4팀의 경합이 예상됩니다. 물론 휴스톤의 전력이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시애틀과의 경기를 보면 한 끗 차이로 겨우 승리를 했죠. 부상의 위험도 항상 있고요. 텍사스는 부상병동 선발진에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이에요. 디그롬에다가 앤드류 히니, 거기다가 네이선 이볼디까지요. 만약에 디그롬이 내년 한 해 부상 없이 잘 견뎌만 준다면 오히려 내야진에서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인 시애틀보다 텍사스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시즌 초반 부진에 시달렸던 세미언과 시거의 방망이가 같이 터져만 준다면 말이죠. 한동안 플레이오프에 나오지 못했던 텍사스가 이제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메리칸 리그 서부는 텍사스가 1위. 자, 마지막 5번째 예언인데요. 토론토를 빼면 또 안되겠죠. 다른 것보다 토론토의 현재 최고 유망주인 니키 티드먼의 메이저리그 입성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토론토는 이번에 배시스를 영입하면서 선발 로테이션 중에서 4선발까지는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5선발 후보인 기쿠치나 화이트로는 좀 아리송하죠. 혹시 또 모를 다른 선발 투수의 부상까지 나온다면 지난 시즌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요. 지난 시즌에는 스트리플링이라도 있었으니까요. 제 예상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만호아가 메이저에 올라왔던 때와 비슷한 경우로 토론토가 자랑하는 유망주 니키 티드먼이 메이저리그에서 뛰게 될 것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재 20살인 티드먼은 자완으로는 드물게 최고 구속이 100마일 가까이 나오는데요. 예전 네이트 피어슨 때보다도 더 토론토 구단 차원에서 아끼고 있는 선수입니다. 19이었던 지난 시즌 A부터 시작해서 더블 A까지의 기록인데 단순히 강속구의 투수가 삼진을 많이 잡으면서 볼넷을 많이 내주는 전형적인 유망주들의 제구 문제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마이너리그에서의 기록만 보면 만호아 때보다도 더 좋아요. 니키 티드먼의 올해의 신인상 수상을 예언해 보겠습니다. 싸이영상은 힘들까요? 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마구마구 조작해서 다음 시즌을 예상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상들을 하시나요? 의견 좀 주세요.